네, 이번엔 6인의 마감 전략으로 가봅니다. 장마감 이제 35분 전인데요. 6인은 포트폴리오의 구성과 마감 전략을 어떻게 제시하고 계시는지 화면으로 정리해드리죠. 먼저 박동기 전문가입니다. 포트폴리오 오늘 변화 없고요. 네 종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윤종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종목인데요. 역시 오늘은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남호 전문가도 오늘은 포트폴리오 변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네 종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감 전략 보실까요? 박동기 전문가는 기관 수급이 양호한 중소형주를 단기 매매하겠다. 이렇게 마감 전략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윤종빈 전문가는 프로그램 매수로 제한적인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영향을 봤으니까 이제 선물 쪽도 봐야 되겠죠. 좀 이따 연결해갖고 선물 쪽 동향 한번 또 들어보죠. 오늘 이번 주 또 옵션 만기가 있으니까요. 김남호 전문가는 낙폭과대 우량주를 선별적으로 접근하겠다. 이렇게 마감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SK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옵션 만기하고 또 연관성이 있죠. 이번 주에는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역시 이 만기를 앞두고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에 의해서 장세의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매수와 매도를 선물해서 계속 좀 번갈아가면서 취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이제 전체적인 누적 선물 순 매도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상황이 대략 3,000계약 정도 수준의 누적 선물 순 매도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베이시스 자체가 좀 호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오늘 당일에는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3,500계약 좀 유입이 되면서 이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고유 매매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이다 하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프로그램이 장세를 좀 뒤흔드는 일종의 웩도독 현상이 계속해서 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현재 지수 20일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방향을 아직까지는 잡지를 못하고 있는 그 흐름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만기일까지는 이러한 방향성 없는 횡보 장세가 좀 지속적으로 연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예상을 내려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시장에서의 매도 공세는 계속해서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 쪽으로 집중해서 좀 이 관심을 가지셔야지 되는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경우에는 현재 외국인의 매수로 인해서 장중에 54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 흐름이 펼쳐졌는데, 오후장으로 접어들면서 외국인들의 매매 흐름이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시까지만 하더라도 200억 정도의 코스닥 그 매수가 외국인 쪽에서 유입이 됐었는데, 현재 31억의 현물 순 매수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오후장으로 접어들면서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꽤 강도 있게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쪽에서도 170억이 넘는 매도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 박스권의 그 상단 라인인 54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한 일종의 좀 진통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이 종목들의 흐름상에서 놓고 보면은 시세의 연속성이 상당히 좀 결여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코스닥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대부분 단타 매매만 집중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다 하는 그 측면이 되겠죠. 결국 현 시점에서는 코스닥 종목들 속에서의 어떤 변동성이 장중에도 꽤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만큼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한 추경 매수는 자제를 하셔야 되는 그 구간이다라는 점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좀 현 시점에서는 무리한 매매보다는 오히려 좀 거래소 쪽에서 방향이 어느 정도 좀 확정이 될 때까지 좀 관망을 하시면서 시장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의 마감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나머지 3인의 포트폴리오와 마감 전략도 보시겠습니다. 먼저 조현덕 전문가의 포트폴리오군요. 오늘은 변화 없이 세 종목을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현상 전문가도 오늘 포트폴리오가 변화가 없죠. 네, 종목이 조금 많은 편인데요. 지금 세 종목이 나오고 있고 뒤에 또 세 종목이 있네요. 신규 편입이 있군요.
뒷조항이 넘어가니까 있네요. 베이직 하우스를 마이너스 4.5% 손절가 이탈로 포트에서 제외하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신규 편입한다고 합니다. 헬스케어 관련주, 바이오 이쪽이 순환매를 기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빠른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김우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는 4종목으로 그대로 변화 없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감 전략 보시죠. 조현덕 전문가입니다. 3분기 실적 시즌, 호실적 관련주는 계속해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감 전략 주셨고요. 이현상 전문가는 중소형 개별주 장세를 유지한다. 지수보다는 종목 이야기했고요. 김우신 전문가는 옵션 만기일까지 소강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김우신 전문가 한번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자, 옵션 만기까지,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수요일, 목요일,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남진 않았는데요. 어떤 네. 소강 상태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습니다. 내용 좀 네. 들어볼까요? 네, 당초에 추석 연휴 있었을 때 추석 연휴가 끝나게 되면은 박스권이 돌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연장이 좀 일주일 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의 그런 어떤 박스권을 상향시켜서 돌파시킬 만한 그런 모멘텀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인데요. 이 모멘텀은 물론 옵션 만기가 지난다고 해서 없던 모멘텀이 새롭게 생기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부담 요인을 작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해소가 된다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일단 Q3 진행되고 나서부터도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의 어떤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그런 모멘텀은 지금 상당히 좀 소강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 1,100억 정도 지금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기관이라든지 개인 투자라든지 어떤 한 주체가 전면에 좀 등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면에 등장해서 시세를 이끌어줄 만한 매수 주체도 없고 또 시장을 이끌어줄 만한 어떤 주도주도 부재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소강 상태가 당분간 좀 지속이 되다가 옵션 만기 지나고 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도래가 되면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 위주로 상당히 빠르게 또 매수세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매수는 일단은 좀 현재 환율이 1,100원대 박스권 하단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거기서 주식 매수가 지금 활발하게 들어오지 않고 대기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도 역시 어떤 만기일에 대한 그런 다소간의 그런 부담 그리고 금통위의 금리 인하 여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들어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일단 시장에서의 그런 지지선은 1차적으로 한 1960선 정도 저는 잡고 있는데요. 1960선 정도면은 지난 이 추석 때 있었던 그런 지지선 정도와 근접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강하게 내려갈 만한 그런 요인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조그만 그런 호재라도 있게 되면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는 높다라는 관점을 두시고 시장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양증권의 김우신 부장의 마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